김대호TV의 헌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탄핵소추 심판 청구에 대한 문제를 풉니다. 3번 탄핵소추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의 지휘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번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련하여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3번 행정각부의 장은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자 행정부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주의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 내에서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음은 헌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탄핵소추 심판 청구에 관한 문제를 풉니다. 3번 탄핵소추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의 지휘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맞는 문장이죠. 2번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맞는 문장이죠. 3번 행정각부의 장은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자 행정부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주의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 내에서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맞는 문장이죠. 다음은 헌법과 법무사 시험 대비 탄핵소추 심판 청구에 대한 문제를 풉니다. 3번 탄핵소추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의 직무 계속성의 공익이 다름에 따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 법이 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맞는 문장. 5번이 틀렸죠. 5번 제65조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주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하여 심판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가 틀립니다. 심판 절차 종료가 아니라 그냥 각하된다고 봐야 되죠.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기 만료라는 일상적 수단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탄핵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요 부적합함으로 각하해야 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심판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가 틀리고 각하해야 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은 헌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탄핵소추 심판에 관한 문제를 풉니다. 자, 3번 탄핵소추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입니다. 자, 4번 탄핵심판 청구에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의 직무 계속성의 공익이 다름에 따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이 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않는 문장이죠. 자, 5번이 틀렸습니다. 헌법 제65조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주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하여 심판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소청구가 각하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심판 절차 종료가 아니라 각하로 가야 되죠. 자,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기 만료라는 일상적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냐하여 부적합함으로 각하해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